오늘이 13일이니까 3일 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 앞으로 굵직한 외교 일정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 활동에 주요 업무를 담당할 의전 비서관이 갑자기 물러났습니다. 화면을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신속하게 풀어내고 강제 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화면에 준비했어요. 배우 박서연 씨 남편으로도 좀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본질은 아니고 김일범 의전 비서관 외무고시 출신으로 대기업도 잠시 거쳤다가 통역도 보조했고 이번에 일기 대통령실의 첫 의전 비서관이 됐는데 오늘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물러난 이유 그것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내막이 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전 비서관이라 하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탁현민 씨가 맡았던 게 바로 의전 비서관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대통령의 어떤 의전 관계들, 또 외교부에는 의전장이라고 있습니다. 외교만 하고 물론 외교의 어떤 큰 줄기는 국가안보실에서 이제 외교 담당들이 하기지만 의전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의전 비서관이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김일범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청와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발탁이 돼서 했고. 예. 근데 저는 좀 의아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에 중요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4월 또 16일에는 이제 미국 국빈 방문 있고 5월 달에는 G7 회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세 개의 회담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개의 회담을 정말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앞으로의 외교 노선, 또 한일 관계, 한미 관계 이런 것들이 큰 틀이 잡히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 중요한 시점에 지금 호흡을 맞춘 의전관이 사표를 냈다라는 것은 글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일신상의 이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유는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굉장히 이례적인 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저희는 일단 존중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했고 김일범 비서관이 1년간 많은 기여를 했다 대통령실에.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의전 비서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최근이었네요. 모두 건승하시라.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대통령실 주변 직원들에게 사퇴를 알렸다. 아까 이현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집권 2년째 지금 제일 중요한 외교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다름 아닌 또 다른 직책도 아니고 의전 비서관이기 때문에 일단 고지고대로 대통령실의 일단 해석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말 큰 일정을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외교 일정에 있어서 의전 비서관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실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큰 그림 자체를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의전 비서관이 피로 누적과 같은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의전 비서관이 설령 그렇게 사표를 냈다라고 하더라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정도로 큰 일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사실 대통령이 좀 붙잡거나 이야기를 해서 그 사이의 시점 자체를 좀 늦추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전 비서관이 실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건승하시라라는 말만 남기고 의전 비서관이 떠나가는 상황은 사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질을 당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화가 나서 이제 경질을 한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좀 이상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일신상의 이유지 이제 피로 누적이다 이거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대통령실은 365일 피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렇게 빅이벤트를 앞두고 피로 누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이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렇게 이 부분은 여러 취재를 했지만 알려지기로는 일단 이 일신상의 이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여러 해석만 덧붙이겠습니다. 일단 그만뒀고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도 지난번 아랍에미리트 경제 사절단과 비슷하게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에 재계 총수들이 대거 동행할 걸로 보입니다. David. Nice seeing you. Yes. Thank you for 아부다비에서 오랜만에 봤더니 다 캐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쓰네. 맞습니다.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날 사실 다 찍다 카메라가 오니까 다 캐논 가지고 써니. And I'm really excited to host this event as the chairman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on behalf of the Korea business community. Everybody has to trust me, and we do. Thank you. You have made the right choice in here. 지난번에 이제 경제사절단 아랍에미리트 순방 때 꽤 많은 수주를 해와서 경제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같이 윤 대통령과 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경제사절단 규모는 아니더라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의 정유선 회장 같이 참석하고 이번에도 일본과의 경제 물꼬를 좀 트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을 할 때 경제사절단을 꾸려서 가는 건 뭐 통상적인 예입니다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또 각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해법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나 외교 분야에 대한 어떤 해법과 성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곁들여서 경제 부분에서도 한일 관계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강제징용 문제로 해서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던 것들이 결국 경제로 가지고 이미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일본의 이른바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속을 썩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어떤 전쟁 속에서도 또 일본 관계, 한일 관계가 계속 힘들어왔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저는 굵직굵직한 우리 그 그룹 총수들이 가서 한일 경제 관계도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붙인다면 이번에 강제징용 해법이 그런 어떤 배상금을 민간 차원의 기업들이 성금을 내고 기금을 내서 서로 간에 변제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굵직한 기업 총수들 그다음에 또 일본에 가면 게이단년 또 기업인들을 만나서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의미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도 부차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저런 분들이 가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어쩜 소프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한일 경제 관계가 결국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관계이면서 좀 확인해 주는 그런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말쯤부터 이제 목금 뭐 이렇게 해서 한일 정상회담 주간이 되고 꽤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텐데 오늘은 이제 재계 총수들의 움직임 함께 만나봤습니다.